자, 문재인이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협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한다며 50조 원의 규모의 특단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긴급 경영 자금 신규 지원이 12조로 확대되고 시중은행 전부가 다 하는데 1.5%의 초저금리를 이용하게 된다. 이러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5조 5천억 규모의 특례 보정제도도 시행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원금 만기 연장전 금융권 확대 시행, 중소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납부 이외 영세 소상공인 전액 보정 프로그램 신설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기의식을 심각하게 느낀 것 같은데요. 문제는 오늘 지금 주식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낮에 점심때 12시쯤 발동이 돼 가지고 거래가 일단 잠시 중단이 됐었습니다. 스탁 시장에는 사이드카도 발동이 됐어요. 자, 이거는 오늘 주식시장이 붕괴가 된다. 자,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니까 급기야 지금 제동을 걸은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1천조의 부양책을 갖다가 발표를 어제 했는데 1조 달러. 그런데 잠깐 반짝하던 미국 증시가 또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조 원 들여가지고 1% 올랐는데 곧바로 또 5%가 붕괴돼 버렸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주식시장은 8%가 넘게 내려가면서 국내 자구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시가총액이 1,000조 원 밑으로 내려가는 보기 드문 사태가 지금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럽하고 미국으로 번지면서 미국과 유럽이 속수무책이 되고 또 트럼프가 그동안에 뭐 한방에 있는 듯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신을 전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이 국방물자법까지 발동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전시 대통령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싸우고 있고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고 국민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군물자 투입을 하겠는데 코로나 확산이 심한 뉴욕에 1,000개의 입원실을 가진 해군 병원선을 배치하고 서부에도 한 척을 급파하겠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2,000달러씩 지금 수표를 보내주겠다라는 말을 흘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개인에게요. 이것도 1,000달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 2,000달러로 돈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든 해보자고 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여러 가지 양론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한 15%쯤 올라가지고 30만 가구가 지금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됐다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서 좀 있으면 집값이 전세값보다도 더 내려갈 건데 이런 식으로 종부세를 세게 때리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간다고 그렇게들 하던 언론들이 종부세를 때린다니까 또 집값이 전세값보다 내려가서 자, 전부 껍데기뿐인 집들이 생길 건데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떡하냐고 또 죽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이 50조를 투입해서 문이 막겠다고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문제입니다. 상당수가 망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세 이렇게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지금 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들이 망하게 되면 지금 집값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강남에 건매가 지금 횡행하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왜? 한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와중에 집을 누가 사냐? 코로나로 집을 안 보여줘서 못 산다 말은 거짓말이고요. 지금 사람의 마음에 공포가 지배하니까 이제 집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질 건데 집값인들 온전하겠냐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식 가격이 내려가는데 집값이 온전하겠어요? 금값도 내려가는 마당에. 자,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자, 그동안에 부동산 오른다고 유튜브 하면서 바람 잡은 사기꾼들 수없이 많습니다. 자, 그들이 계산 안 한 거는 지금 코로나겠죠. 어차피 이게 아니더라도 저 부동산 폭등은 어느 시점 가서 다 빨아먹고는 폭락하게 돼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 추이나 세계의 경제 추이를 보면.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좀 앞당긴 것일 뿐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이 자영업자들이 망해가고 또 영세 중소기업들이 망해가고 밑에서부터 차례대로 무너지죠. 자, 그리고 또 이 빈곤 근처에 있는 가구들, 서민들이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다채무자들, 다중채무자들의 부도가 나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금융기관의 지금 가계 대출이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하고 기업 대출을 합치면 3,500조가 넘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여기서 지금 큰 액수가 지금 부도로 인해 은행들이 떼이는 사태가 발생할 거고 그것은 금융기관의 지금 부도로 지금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공고가 그냥 동네에서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아파트 대출하고 부동산 PF하고 해가지고 지금 새마을 금고가 부실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마을 금고 자체가 지금 저축은행처럼 폭탄이 되어서 터질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축은행과 또 이 P2P 대출 업체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P2P 대출 업체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부 부실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금고, P2P 대출, 요즘 또 사라져버린 또 뭡니까? 무슨 캐피탈 같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이런 데가 지금 다 부실화되어 가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정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되면 이제 은행이 빌려줬던 부동산 대출의 회수가 안 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50조라는 것이 가계기업 대출이 3,500조가 넘는데 그 50조의 긴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숨통을 이렇게 태울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사업을 계속 영위해 갈 수 있을 만큼 도우지 못하면 지금 정부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출을 좀 저리로 쉽게 해준다든지 보정을 더 해주겠다라는 건데 지금도 부실해서 대출이 많아서 정부가 뭘 해준다 해도 은행에 가서 막상 대출하려면 어려운데 정부가 돈을 갖다가 50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해주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게 개별적으로 다 나눠 가지면 그 개인으로는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될 건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되겠느냐. 미국에 보세요. 1,000조 원을 써도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우한폐렴에 감염될 거다. 경제 성장률이 1%에 그칠 거라 하는 영국의 지금 유력 연구소의 보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석학들이 전부 다 이미 세계적 경기 침체가 시작되어서 올해는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세계가 쓸 방법이 없으니 이제 돈이라도 현금을 이렇게 살포해보자고 이제 국가 기본 소득을 수당을 뿌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1,000달러든 2,000달러든 뿌려봤자 그야말로 바다에 오줌 누는 격밖에 안 될 거라고 보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세계 금융위기는 지금은 코로나 위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의 전염병 피해는 한 3개월 정도 조금 시끄럽다가 끝났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도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았고 많은 기업들이 빌빌 싸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완전히 그냥 빌빌 싸던 이런 세계 경제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텅 비어버리는 딱 진짜 종말론적 영화를 찍기 좋은 그런 모습이 이제 곳곳에서 다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 최후의 날을 이렇게 예상하는 그런 영화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누구도 나서서 G20니 뭐를 만들어서 세계가 여기에 어떻게 빠져나가 볼 건지 고민을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유엔에서도 뭐 주요 국가들 사이에도 아무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각자가 저거 지금 앞가름하기도 어려운데 세계고 어떻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도생, 각자 도생을 하자.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괴질이 세계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한국에서요, 한국형 뉴딜 사업을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서민의 입장에서는 병 걸려 죽나 굶어 죽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정부가 지금 우한폐렴의 와중에 있지만은 과감한 지금 일자리 사업들을 정부가 벌려가서 일의 대가로 지금 돈들이 가게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러지 않고 기본소득, 즉 일하지 않고 이전되어지는 소득을 뿌려봤자 이거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장롱 돈으로 가버리거나 또 더 나아가서 뿌린 돈이 중에 얼마만큼이 과연 소비가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우한폐렴에 지금 이 많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곳곳에서 우한폐렴과 관련되어서 의료진이나 뭐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 경기가 어렵다면 거기 가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자, 우한폐렴에 거기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부분들을 이 식당들을 연결해서 거기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그러려면 또 식당들이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공무원들이 뭐 90시간씩 일한다면 그럼 저녁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곳곳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에 정부가 지금 의료진이니 공무원들한테 쿠폰을, 식권을 발행해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식당들은 밥을 팔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놀고 있는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도록 하고 그리고 우한폐렴하고 관련해서 지금 일부러라도 마스크 공장 기계를 가져와서 돌리는데 또 사람을 고용해서 거기에 또 비용을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우한폐렴이 낳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일단은 정부가 징발령을 내려서라도 직접 돌리면서 수많은 고용을 창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공황 때 미국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후보 때문이 테네시강 유역 개발 계획이니 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공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그냥 땅 파서 다 팠다가 어마어마한 큰 구덩이를 팠다가 또 메까라고 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도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후보댐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정부가 일단은 1차적으로는 우한폐렴의 이런 진정과 관련되는 부분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2차적으로는 여기에 필수적인 분야에 또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겠죠. 필수적인 분야에요.
자, 그래서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노는 식당들, 노는 자영업자들에게 그런 어떤 정부가 일을 돌리면서 거기에서 돈이 흐르도록 해야지. 그냥 던져주는 거. 서울시가 지금 30에서 50만 원씩을 뭐 지급하니 117만 가구에 이거는 해봤자요. 자, 이게 몇 달 된다면 그 30만 원이 몇 달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매달 줄 수 있어요? 지속될 수 없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일자리를 한 200만 개, 300만 개, 400만 개 만든다 생각하고 또 공장에도 일감을 어떻게 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속에서 지금 돈이 주어져야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속되는 돈의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곳곳에 선별진료소 옆에 식당들도 있고요. 또 그러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시설도 더 만들어야 될 건데 일단은 하는 척만 하지. 지금 정부가 생활치료시설을 과연 몇 개를 증발했는지 밝히지도 않잖아요. 자, 이거는 우한 폐렴이 안 번진다고 자신하면서 지금 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부터 진실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 정부가 그걸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필요한 국민들이 뭐겠습니까? 안 되면 휴지 공장이라도 사서 돌리고 주요 생필품, 주요 식량 이런 것들부터라도 지금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정부가 제가 봤을 때는 식량 배급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봐요. 자, 정부가 라면부터 쌀, 또 가스바나부터 시작해서 소독제 이런 부분들을 저소득층에 그걸 갖다가 정부가 거대하게 곳곳에 배급소를 만들어서 푸드뱅크처럼 저소득층에 쿠폰을 발행하고 거기 가서 받아가라고 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물류를 하고 또 그걸 갖다가 배포하는 부분에 고용을 창출해서요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든 고용 창출과 관련되고 생산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안 되면요. 1인 가구라든지 뭐 저소득층에 식당에 가서 밥 먹도록 가격을 협의해서요. 5, 6천 원 뭐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먹게 해서 돌아가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식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한 달에 식비가 새끼고 절약되고 이렇게 되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상당히 보조받는 게 몇십만 원의 효과가 되고 식당은 식당대로 또 돌아가고 식당이 돌아가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식재료를 납품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으면 몇 천만 장의 식당 쿠폰을 발행하고 액수를 정해서요. 거기에 식당들이 다 응하도록 해서 그 쿠폰 발행을 갖다가 받고 그래서 밥을 먹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요. 자,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서 그냥 돈 푼다, 은행 대출해 주겠다, 뭐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정해 주겠다. 이거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라도 오래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지금 달러가요. 환율이 1290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보통 환율이 1250원을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1500원, 1700원 이렇게 확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승 한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이 상황에서 정부가 달러나 원화, 엔화하고 이 스왑이나 이런 협정을 체결해 놨느냐. 정부는 외환의 보유고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제 외국인이 한국에 돈을 아예 다 빼가고 들어오지 않으면 금방 이 달러가 바닥이 나버림으로써 이 코너에 몰릴 수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물류가 셋업된 상황에서 달러가 만약에 바닥이 나게 되면 좀 심각한 고립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지금 의문도 지금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으냐? 그 나라도 지금 각자 난리가 나서 자기 지금 불 끄기도 바쁜데 한국하고 이런 통화 수합 이런 부분들을 해줄 거냐라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기업 중에서 기간 산업이 몇 개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또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이런 기간 산업들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킬 거는 어떻게 지킬 거냐, 필요하면 국영화를 해서라도 지킬 거냐,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막 발표해서 이렇게 돕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요, 제가 봤을 때 이건 고민이 충분히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발표한 거예요. 자, 19일 날 불러서 듣겠다며요. 듣고 난 뒤에 발표하지 왜 또 발표합니까? 자, 참 하는 게 답답한데요. 이자들 아마 큰 사고 내고 경제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